한 번도 안 겪어본 질문인데 둘 다 찝찝한데 굳이 하나 골라야 한다면 이래서 안녕하세요. 이대표TV 이주환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주에 있는 후배가 운영하는 맞춤 정장 가게인데요. 오늘 정장도 맞추고 이렇게 인터뷰도 할 겸 해서 촬영하러 이곳에 나와 있고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. 밸런스 게임이라고 좀 아실까요? 네, 들어봤어요. 밸런스 게임을 영업적으로나 대표님 개인적으로 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는 좀 되셨을까요? 도전! 첫 번째 질문으로 진지하게 상담하시는 분 vs 웃기게 상담하시는 분, 대표님은 좀 어떤 쪽으로 또 생각이 드실까요? 진지하게 상담하는데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좀 재밌게 하는 걸 선호해요. 사실 이제 제 상담은 재미있다기보다 조금 진지해서 고객들이 울고 웃을 때가 많아요. 울고 웃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웃기는 얘기는 어찌 보면 고객들이 본인들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니까 울고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조금 영업은 웃기는 이야기냐 진지한 이야기냐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진지하지만 웃을 수 있어야 한다.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릴게요. 상품 설명 5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까요? 아니면 고객의 질문에 맞춰 즉각 대응하는 게 더 좋으실까요? 고객의 질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무조건 낫다. 내가 상품 설명을 하는 건 고객이 궁금해하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듣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고객이 질문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잘 풀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.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고객 앞에서 농담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농담 없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표님은 좀 어떤 쪽에 해당이 되실까요? 저는 농담 되게 많이 해요. 고객들하고 이 분위기가 딱딱하면 상담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분위기를 먼저 와해시킬 수 있게 가볍게 농담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현장에 나가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 뭔가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찾아서 뭔가 이렇게 애교도 좀 부리고 이렇게 넉살스럽게 그 애교 섞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업 많이 해요.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몸짓을 좀 많이 하실까요?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까요? 사실 상담을 할 때 고객들하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몸짓을 하진 않아요. 근데 필요해야 하면 할 수 있다. 필요하면.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요 정도 움직이는 얘기를 하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는 안 하니까 네. 그냥 원래 이제 목소리가 제가 커서 예전에는 그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다가 교감선생님한테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. 네. 여러 번 쫓겨났어요. 이거 여러 번 쫓겨나 봐서 이제 시끄러우면은 이제 쫓겨날 수 있다. 고객과 상담하시다 보면 이렇게 노트에 필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때 노트를 필기를 크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안 보이게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저는 그 고객 상담할 때 메모는 안 해요. 고객 상담할 때 메모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조금 취조받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고객도 답변이 좀 조심스러워지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진지하게 재무 상담할 때를 제외하고는 메모를 하지 않는다. 그거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지 메모하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. 대면 상담만 믿고 전화를 안 하는 것, 그 다음에 전화와 같이 병행을 하는 것. 전화를 무조건 병행한다. 그래서 고객과의 만남 전후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서 약속을 확인하는 확약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객님 오늘 1시에 뵙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? 라고 해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나 오늘 일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는 거절이 올까봐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낭패를 당해요. 근데 이거는 서로 손해인 거니까 저는 혹시 일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연락을 하고 내가 이렇게 체계적이다라는 걸 고객에게 암묵적으로 나의 시간도 존중해 주세요를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. 계약을 성사를 하고 나서 과감한 제스처 vs 점잖게 마무리. 계약 성사하고 나서 이렇게 뭐 행가래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. 네. 근데 간혹 이제 고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있어요. 오늘 즐겁게 상담 마무리하고서 고객분들하고 이
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 같이 인증샷 찍을 때 있거든요.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객들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은 그 상황은 계약의 유지도 더 잘 되고 계약의 판매나 소개에도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조금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?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이만큼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고객과 같이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게 대외적으로는 외부로 보여졌을 때 고객이 아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, 저 친구 되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계속 전파돼요.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것도 전염이 빠른데 좋은 것도 전염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에너지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. DB 영업이랑 네. 개척 영업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실까요? 중요한 건 예를 들면 DB가 있으면 개척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, 반대로 생각하면 DB에 의존하다 보면 DB가 없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는 개척에 의존하는 게 오히려 내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기르니 조금 더 뭔가 영업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나? 그래서 저는 개척 영업을 택했던 거예요.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편한 옷, 그 다음에 정장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걸 조금 더 선택을 하실지? 저는 정장 안 입었을 때 상담 안 합니다. 예, 만약에 사복을 입고 상담을 하는 것과 정장을 입고 상담을 하는 건 고객이 느끼는 전투력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마음가짐으로, 제가 그 일전에 그 영업의 넥타이를 푸르는 시간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, 고객으로 하여금 이게 일인지 아닌지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어가 아니라 저는 시각적인 것도 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복장은 무조건 정장이다. 자,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하십니까? 스트레칭을 하십니까? 저는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. 몇 시에 일어났는지 봐야 되니까 눈 뜨면 시계부터 봐요. 시계 보고 스트레칭은 헬스장 가서 해요. 점심 디저트는 무조건 아니면 점심 본식만? 점심 디저트는 무조건.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닌데 제가 탄산 음료를 좋아해요. 뭐 이렇게 이거 괜찮나? 나랑드 사이다를 마시기도 하고, 예전에는 제로 콜라를 좋아했는데 그 제로 콜라가 이번에 뉴 제로 콜라로 바뀌면서 좀 맛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랑드 사이다를 바꿨거든요. 제로 음료를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운동하면서 좀 먹는데, 그게 약간은 저에게는 그 남들이 생각하는 담배 한 모금인 것처럼, 요새 뭐 저기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그러면 콜라 한 모금 해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탄산 음료를 간식으로 식후에 마시곤 합니다. 옷을 입으실 때 전날에 미리 계획을 하실까요? 아니면 일어나서 그냥 바로 선택을 하실까요? 전날 계획하진 않아요. 전날 계획하진 않고 그냥 이제 옷장에 걸려있는 옷 보다가 그날 날씨나 오늘 이런 미팅이 있었지 하면 좀 생각나는 대로 해서 밝은 걸 입을지 어두운 거 입을지 아니면 좀 오두방정을 따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, 주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,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동료들하고 시장에 개척을 나간다 라고 하면 전 여친 결혼식에 입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옷을 입는다 라고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. 그만큼 우리가 개척을 하거나 고객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화려하고 자신감 있는 옷을 입는 걸 원하고, 좀 차분하게 오늘 상담을 해야 되거나 오늘 큰 이벤트가 없으면 조금 더 이제 점잖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다닙니다. 늦게 온 동료를 보시고 제 혼을 내시나요? 아니면 따로 말씀을 안 하시나요? 그 예전에는 좀 일찍 다녀달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. 근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분위기나 기운과 기세가 있는데 아침에 싫은 얘기를 듣고 나가서 어떻게 고객들과 웃으면서 얘기를 하겠어요. 웬만하면 안 좋은 얘기는 오후에 전달을 하고 오전에는 그래도 늦게라도 참석해줘서 고맙다, 또는 아니 우리 저기 뭐 늦게 오신 우리 진수 팀장님 계시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하면서 차라리 박수를 주면 그분이 더 경각심을 갖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계약 성사율은 높은데 지각을 자주 하시는 분이고, 계약 성사율은 낮으시만 그 다음에 대신에 출근율은 되게 좋으시다.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또 좀 더 선호하시나요? 계약이 적어도 출근율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죠. 근데 그 선호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
계약을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. 지금 계약 성사율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예전에 출근율이 좋았었던 사람일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이제 바뀔 수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날이 올 수 있다.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기 대신에 친구는 0명입니다. 친구는 많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기. 돈 걱정 없이 살고 친구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지금도 제가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. 친구가 한 5명 있는데 뭐 5명도 저는 뭐 대단하고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돌볼 수 있는 나의 사람들과 내가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경제적인 게 좀 뒷받침이 되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살면서 그런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이 그걸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조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도 물론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친구들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남의 칫솔 쓰기, 남의 속옷 입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? 한 번도 안 겪어본 질문인데 깨끗이 씻어서 남의 칫솔 쓰기 한 번이니까. 예. 둘 다 찝찝한데 굳이 하나 골라야 한다면 이래서 전제 조건이 그냥 깨끗하게 닦아서라면 일회용으로는 그게 나은 것 같다. 좋다는 아니에요. 그냥 그나마다. 좀 배 나오게 안 나와요?